적디림장이에요. 성남동 브라운스톤 모델하우스 다녀왔어요. 여기는 모델하우스 예약하는 거 오픈되자마자 제가 예약을 해두긴 했었거든요. 인천 시민이 거의 당첨이 될 건데 여기는 그렇지만 인천 시민이 아니니까 저는 당연히 해당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여기가 20평대 아파트, 오피스텔 아니고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 최근이 아니고 올해 그냥 없었잖아요. 그래서 안암 거기도 모델하우스가 아마 없었나 그럴 거예요. 그랬고 안암은 조금 저희 관심 바뀌기도 했고, 북서울 자이를 그래서 거기도 모델하우스를 가보고 싶어서 계속 기다려서 걔랑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저는 오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북서울 자이는 내년으로 또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을 먼저 봤고, 얘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아메리칸 타운 82, 82제곱 거기 그러니까 20평대 아파트 사이즈라고 해서 가서 봤었을 때 좀 많이 작다고 느꼈어서 그거랑 실제 20평대 아파트랑도 비교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답심리 지웰이 투룸이었잖아요. 그래서 걔가 수납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 방 하나가 조금 쓸모가 없는 방이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답심리 지웰과 실제 아파트 20평대 아파트와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30평대 아파트가 어떤 사이즈가 나오는지, 20평대 아파트의 조금 애매한 사이즈의 방들이 30평대 아파트에서는 보완이 되는지도 보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힐스테이트 초월이 74인가 64인가 뭐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남 브라운스톤이 74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파트 74의 사이즈 감도 한번 보고 싶었고, 뭐 그런 목적으로 여기를 예약을 하고 봤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저는 여기 되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VR을 보시면 이렇게 평면이 돼 있는데 되게 센스 있게 잘 해놨네요. 끌까? 거실. 이렇고 여기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이 VR이 다 표현을 못했더라고요. 되게 괜찮았어요. 하이엔드 서울에 있는 거 거의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나머지를 봤다고 쳤을 때 뭐 호텔이랑 뭐 나머지 생숙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올리진 않았지만 되게 괜찮더라고요. 자재가 VR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좋았어요. 현관도 유상 옵션이라고는 하는데 슬라이딩 도어인데 자동이었거든요. 뒤집어졌나? 여기 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자동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자동 슬라이딩 도어를 꼭 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욕실은 요렇게 욕실은 좀 베이직하죠. 근데 검단에 이번에 오픈하는 제일 풍경제나 아니면 어반 이센트로인가? 어울림? 그거보다는 얘가 욕실 자재도 조금 낫다고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침실 사이즈도 침대가 제대로 들어가서 답심리 GL의 옆에 투룸 중에 방 하나 있던 거 그거보다는 여기 작은 사이즈 방이 더 쓸모가 있고, 장도 요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아마 장 같은 게 유상이면은 안 해도 되는데, 이 방에 어차피 장이 요만한 거 들어갈 거면 장끼리 묶어갖고 한번 입주 전에 조금 이런 컬러감은 좀 너무 개인의 취향을 배제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평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형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냥 어느 업체를 해도 견적은 비슷하게 다 나올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색감이 들어간 걸 원치 않는 분들은 따로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한 게 손잡이였는데, 확대가 되나요? 이게 손잡이가 푸시 앤 풀이라고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되는 거. 그런 거여서 이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요것도 자재가 좋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좁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좁진 않았었거든요. 요거도 잘 해놨더라고요. 뭐 이 등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물천장이며 간접 조명이며 다 잘 해놨고, 그리고 여기 요 그 주방 장식장, 이 장식장도 아마 유상이지 싶은데 이거는 얘랑 톤을 맞추려면 여기 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짜서 맞추고 싶으면 짜서 맞춰도 되는데, 이렇게 프레임이 있어 버리면 그 규격에 맞춰서 하면 은근히 조금 비용이 생각보다 발생하기는 해요. 이 프레임이 없다, 여기 전체 요 프레임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거를 대략 맞추면 되는데 이거는 얘한테 딱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는 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도 이게 여기가 실제로 가서 보면 나중에 당첨되신 분들은 계약하실 때 모델하우스 보시잖아요.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얘가 보통은 이제 가전을 입주할 때 넣겠다 하고 유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기를 추천을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벽하고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게 비스포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유상을 선택을 안 해버리면 일반적인 냉장고 사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요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거는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색감도 여기 전체랑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얘랑 마주 봐야 되니까 여기는 장을 어쨌든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취향과는 별개로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자재가 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얘보다는 74가 자재가 조금 더 제 타입이기는 했는데 59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다 자재가 괜찮았어요. 가서 보시면 되고, 싱크볼도 근데 되게 크죠. 어,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나머지들은 요거는 그냥 갖다 놨다는 것 같던데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사셔야 되는데 얘도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브라운스톤이 이수건설 건데, 브라운스톤이 원래 조금 짱짱하게 신경 써서 잘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잘했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로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방 쓸모도 여기는 그냥 제대로 안방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음, 여기 그 부부 욕실도 잘 해놨더라고요. 부부 욕실이 요 정도 나오려면 요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잘 해놨고, 그리고 침실이. 침실이가 여긴데, 여기는 아마도 드레스룸으로 쓰게 되겠죠. 보통은 그럴 것 같아요. 평면도로 보면 침실이 현재 여기죠. 여기 안방에서 연결된 여긴데 여기는 다들 드레스룸으로 쓰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방에 있는 그 북박이와, 아까 제 모형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죠. 안방에 북박이를 하던지 아니면 안방을 얘처럼 그냥 침실로만 쓰고 여기를 그렇게 하던지, 이렇게 가족 수가 많지 않을 경우 그러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북박이 하고 침대를 뭐 요렇게 놓고 아니면 요렇게 놓고 이쪽에 헤드를 놓고 여기에다가 뭐 서재를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얘 모델하우스처럼 얘를 여기를 좀 밀어버리고 이쪽으로 아예 그 데스크랑 화장대 겸 해서 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조망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 방 조망보다는. 그리고 여기 북박이 같은 경우는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색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개인의 취향을 타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꼭 해야 할 것은 요 그 냉장고.
냉장고는 이 안에 쏙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꼭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장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여기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74 타입은 74는 많이 괜찮았어요. 제가 74를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데, 여기는 안방. 벽지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평면을 보면 지금 현재 안방 곳 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74니까 안방에 침대 놓고, 지금 VR에서도 침대 놓고 옷장까지 넣죠. 근데 이게 만약에 유상 옵션인데, 예, 맞아. 문이 있었었다. 문을 꼭 저는 넣는 걸 추천하고, 얘도 색감이 조금 강제적으로 부여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치 않으시면 개별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파우더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파우더장도 아까 5구에서 여기 냉장고나 아니면 그 장식장 위치처럼 딱 그 규격된 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맞춰서 가구를 딱 구입은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것 같고 나는 깨끗하게 쓰고 싶다 하면 파우더장을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넣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이상하게 VR을 이런 구석구석을 잘 안 보여줘 놨더라고요.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잘 됐고, 여기 파우더. 여기가 밑에도 수납이고 위에가 수납이었나? 하여튼간 여기를 딱 이렇게 딱 맞게 쓸 것 같으면 얘는 기본 옵션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면 뭐 북박이들끼리랑 쭉 다 같이 같은 업체에 맡겨도 되기는 하는데 비용이 또 좀 어느 정도 들겠지 싶더라고요. 그 목재 작업을 하면. 그리고 요것도 유상인데 뭐 이것도 취향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오픈된 쉘브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섬유 먼지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다 문짝 있는 걸로 그냥 제가 맞출 것 같아요. 그렇고 여기는 대피 공간 아닐까요? 그리고 주방으로 넘어오면 이게 주방 자재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었고, 여기 벽 같은 경우는 타일로 할지 엔지니어 스톤으로 할지 그게 옵션 사항이었는데 같이 맞추는 게 예쁘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여기 전체적으로 실제로 자재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맞춰주면 더 고급스럽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아까 걔랑 색감이 비슷한데 색감 잘 해놨죠.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나 요 선반은 인테리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일랜드나 선반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더 고급스럽고 좋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랑 뭐 그런 거는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그리고 식탁이랑 이제 분위기 통일해서 여기만 이게 주방이랑 거실의 얼굴이니까 약간 오픈형 키친이니까 좋은 걸로 놓는 걸 저는 차라리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선반은 기본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얘도 똑같죠. 냉장고는 꼭 여기 거를 같이 하셨으면, 안 그러면 여기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옆으로 가면 여기가 현관부터 봤어야 되는데 현관부터 봤을 때 여기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 현관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색감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엄청 더 고급스러워요. 제가 원래 조금 어두운 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여기 톤은 전체적으로 딱 감성이 있더라고요. 그 묘한 감성 괜찮았고, 욕실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기본이긴 한데 그래도 요거 있고 요렇게 디테일들이 있고, 욕조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고, 요거 문골이 좋다고 했었고, 그리고 평면도를 다시 보면 여기가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현관에서 들어와서 다시 가볼까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욕실이 있고
침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팬트리가 있는데 팬트리 지나고 이제 주방인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방 하나 두 개 있고 팬트리 지나고 주방 거실인데 팬트리가 너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흑경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비치는 문을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는 그렇게 된 게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톤앤 무드를 좀 잘 맞춰놨다. 대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타거나 그럴 순 있어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되게 예쁘다. 예뻤고 뭐 여기는 옵션 같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팬트리니까. 그리고 평면도에서 여기 침실 들어오자마자 있는 첫 번째 침실인데 요 장 유상 옵션 저는 요 색감들은 좀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방. 여기도 침대도 들어가고 장 저만한 거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74니까. 이게 74치고 되게 커 보였어요. 그 발코니 확장까지 한 상태의 그 모델 하우스였는데 30평대, 보통 30평대보다 한 3평 정도 작은 사이즈로 확장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4치고 되게 커 보였고 그 30평대가 다 여기 지금 기존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일반 분양은 74랑 59밖에 없잖아요. 근데 74, 59 둘 다 괜찮아서 여기는 이렇게 추천하려고 가본 건 아니었는데 가보니까 되게 괜찮고 추천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거실. 이것도 잘 안 나오는데 실제가 더 낫고 그리고 보면 이게 아마 벽이 이것도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유상 아니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방이 아무래도 59보다 여기가 크게 벽장이 하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고 저는 그래서 얘가 뭐 유니트뿐만 아니고 유니트도 잘 뽑았지만 위치가 여기 성남동이 7호선이 다니는 데거든요. 이 뒤로 두 정거장 정도가 이제 청라 초입일 거예요. 청라까지는 들어가질 않아요. 아직 지하철이. 그래서 성남동의 위치가 되게 좋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쪽 서구 이쪽의 개발 계획이 지금 꽤 진행된 지 꽤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브라운스톤 근처에 재개발 확정된 아파트 빌라 연립이 있어요. 또 여기 다 같이 어차피 계속 오를 거여 갖고 그러면 계속 오를 것보다는 얘가 가장 저렴한 상태이겠죠. 앞으로 나올 것들이 더 비싸겠죠. 그런 면에서도 여기가 향후 괜찮을 것 같다. 그 지하철이 다니는 거와 집 앞으로 그리고 동네에 지하철이 아예 안 다니는 거 예를 들면 청라 그거랑은 내 생활권으로 생각했을 때 접근성 차이가 되게 크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서울로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브라운스톤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인천 시민들이 아마 거의 당의 100%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인천시 분들은 여기를 하시든 검단을 하시든 청라를 하시든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분에 대한 차익은 비슷하게 챙기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입주장에서 인프라가 없는 검단이 조금 고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실거주 의무도 없고 하니까 저는 성남을 되게 좋게 봤어요. 좋게 봤고 그리고 제일 풍경채 검단 여기가 이제 추첨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없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근데 따지고 보면 검단 수준에서 그렇게 저렴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편이어서 관심을 받게 되니까 여기 84도 한번 볼게요. 84를 보시면 현관부터 보면 요렇게 장이 있고 요렇게 작은 방 있고 근데 여기가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알파룸으로 쓰라는 거 아닌가요? 현관 팬트리도 있었구나. 팬트리 있고
팬트리 같은 건 유상이면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침실 있고, 이 장도 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장을 애초에 저렇게 넣어버리면 내가 헤드 방향이나 그런 걸 돌리고 싶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거실로 가볼게요. 거실로 가면 저는, 이게 진짜, 이게 유리 난간이 아니어갖고 이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여기랑 이번에 청라 후분양 하는 것들도 유리 난간이, 그거야 뭐 2년 전 디자인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실거주 할 거면 저는 여기 난간을 바꾸고 싶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벽이 유상이라면 이것도 이제 취향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 대단히 특별한 미적 감각이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바닥도 그냥 기본 바닥 했으면 좋겠고, 여기도 그냥 기본 도배로 하고 차라리 멋진 그림을 걸던지 뭔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실증이 나게 되면 그때 언젠가 리모델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더 고급스러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집마다 모든 집이 다 이렇게 벽 한쪽 벽은 대리석 이렇게 되면 그게 뭐 대단한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현관에서 들어와서 뭐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거실 있고, 그리고 요거는 유상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상으로 준다고 하고,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고. 주방 같은 경우는 그 답심리 지웰도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요것도 비치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다 그냥 깨끗하게 하거나 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포인트 컬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는 뭐 주관적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여기도 근데 벽이랑 통일감을 주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고, 다용도실에서는 딱히 뭐가 추가로 돈을 써야 한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 오히려 살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채워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설명은 써 있지 않지만 성남 브라운스톤을 봤을 때 이제 혹시라도 얘도 여기를 유상 옵션을 안 할 경우 여기 튀어나오거나 그럴 사항이 있는지를 당첨자분들은 이제 계약하실 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브라운스톤의 사례로 봤을 때. 그리고 침실. 맞아.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틈 사이에 사이즈 맞는, 이게 뭐 600짜리, 800짜리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거면 사이즈 맞는 걸 찾기가 그나마 쉬울 텐데, 그래도 여기 뎁스가 있잖아요. 이 깊이감이 또 맞는 걸 찾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상 부분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쉘프도 이것도 조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유상이라면 그런 것들은 고민해서, 여기 사이즈 똑같이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실 1 들어가면, 요거 참 눈에 거슬리죠. 이게 확장된 부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드레스룸. 풍경채가 드레스룸을 잘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여기가 동탄 이런 데 조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방에. 그래서 지방의 젊은 세대의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 또한 저는 이렇게 오픈 쉘프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그리고 얘가 또 막상 이 평형대에서 요거를 놓으면 조금 걸리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욕실을 보면, 욕실은 뭐 기본이죠. 기본으로 되어 있고, 욕실은 개인적으로는 거기보다 약하다. 브라운스톤보다 약한 것 같아요. 침실, 방.
방 3 요렇게 봤죠. 드레스룸, 다용도실을 봤고, 팬트리 봤고, 현관 팬트리 봤고. 여기가 전체 구조가 요렇게 그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옷방이 있고, 거기서 요렇게 알파룸, 팬트리로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뚫리는 구조가 있어서 그 부분은 뭐 활용도가 높고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주택형 안내에서 84 ABC가 있잖아요. 보면 향은 다 A는 향이 이렇고 B는 고반대니까 둘 다 뭐 남동 남서일 거고 C는 또 이렇게 코너로 있으니까 뭐 C는 C대로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 보자면 뭐 얘는 A는 욕실이 이쪽에 가 있고 여기에 또 발코니든지 뭐 대피 공간 있고 팬트리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고 주방 요렇게 이쪽에 장 그 냉장고 들어가고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84B 보면 84B는 보다 조금 반듯하죠. 대신에 드레스룸과 팬트리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요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84C를 보면 84C는 이렇게 침실에서 드레스룸 이렇게 이어진다는 건데 8번, 9번이 뭐냐면 8번이 슬라이딩 도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9번이 파우더장 그렇게 있다는 건데 8번 저는 84C가 의외로 쓰임이 또 좋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뚫려 있어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침실 하나 있고 침실 2개 있고 아까 여기 슬라이딩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욕실이 일단 먼저 있고 그리고 3번이 뭐야? 3번은 장, 냉장고랑 장 있고 여기는 팬트리가 작은 대신에 이쪽으로 같이 쓰면 되니까 뭐 그렇게 나쁠 거 있나 오히려 이렇게 코너 위치이고 해서 84C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저는 84C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말이 많은 111 이 추첨제 타입인데 얘가 보면 이렇게 도면으로 먼저 보자면 현관에서 들어와서 여기 알파룸 같은 침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옵션인데 2번을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주방으로 바로 연결성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현관 팬트리거든요. 그럼 8번, 9번은 당연히 8번, 9번 주방, 가구, 장식장 뭐 이제 이런 거겠죠. 근데 2번이 다들 의외로 쓸모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2번을 막아야 된다 주의예요. 왜냐면 여기가 공간으로 보면 이 모델 하우스에서 111을 보면 여기가 지금 여기니까 현관에서 들어와서 여기 현관을 먼저 볼게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여기 입구구나.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주방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여기가 정상 현관이라는 건데 여기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다가 자전거, 유모차 뭐 그런 것들을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아예 막아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요새 딜리버리 거의 문 앞에 놓고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뭔가가 온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우리 집이 훤히 저는 보이는 거를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막는 게 오히려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관 팬트리 보면 이런 거는 옵션이어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짝이랑 이런 거 통일성 주려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연동 도어는 슬라이딩 그인데 자동으로 되는 걸로 꼭 그 성남 브라운스톤 꼭 가보세요. 자동 너무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요런 거 창 같은 거는 좀 아쉬운데 여기가 뭐 뷰가 엄청 있는 데가 아닐 테니까 근데 요거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이런 컬러감이나 이게 조금 글로시한 것들은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주방장도 뭐 이거를 선택할 수 없다면 이걸 해야겠지만 뭐 제 취향은 저는 아니어서요. 그리고 다용도실도 별다른 게 없죠. 다용도실도 별다른 게 없고, 그리고 거실로 나와볼까요? 거실에서 나오면 여기 요 장, 여기도 저는 이 투명 장을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 사이즈 맞추기가 조금 용이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안 할 거면 이제 여기랑 나머지 북박이장들을 아니면 안방이랑 다 같이 다른 업체에서 맞추시던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다 문이 제대로 내용물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여기 옵션이거나 하면은 굳이 이거를 하지 않고 개별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거랑 식탁이랑 하면, 아니, 저는 이 등도 좀 별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식탁이랑 등이랑 해서 쫙 분위기를 바꾸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어디서 서서 봐야 이게 잘 보이려나? 여기 보면 이 냉장고 컬러도 일부러 여기가 제일 풍경제가 톤을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저는 별로여갖고 이것도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 다른 걸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 아까 주방 옆에 있는 방이잖아요. 여기를 아마 팬트리로 쓰게 되거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그렇고, 거실도 뭐 바닥이나 이거 벽이나 이게 옵션으로 아마 들어갈 건데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차라리 천장이랑 연결성 있는 벽지로 하는 게 조금 더 요즘 스타일로 모던할 것 같아요. 저렇게 포인트로 벽을 주는 거는 오히려 리모델링한 구축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가는 게 저는 좋다 주의예요. 제 주의는. 그리고 드레스룸을 보면 제일 풍경채는 계속 다들 드레스룸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도 이게 다른 데보다는 옵션이 잘 되어 있긴 한데 수납이 많이 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일단 이렇게 오픈형이면 먼지가 많이 난다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장을 제대로 놓고, 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 문이 다 있는 장이고 코너에 차라리 그 측면에 여기 얘가 멈춰지지가 않네요. 이 장도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측면에 거울이 있는, 다시 여기 안 되냐? 예를 들면 이렇게 장이, 이게 이 옷장 공간에 지금 현재 여기가 거울이 있었다면 이렇게 장을 이렇게 짜고 이 벽면으로 해두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쪽에 거울 보고 여기 옷장에 문 열리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 보고 나갈 수 있는, 차라리 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 이게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어쨌든 수납이 많이 될 그건 아니에요. 거의 쇼룸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여기도 규격화된 게 프레임이 없어버리면 그냥 아예 한 군데에서 업체에서 쫙 짜맞추면 되니까, 여기도 스위치 같은 게 없는 것 같으면 이 벽까지 코너로 쫙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얘가 그다지 쓸모가 많지 않아서요. 그리고 여기는 욕실이 지금 구조를 보면 이렇게 안방 있고 드레스룸 있고 욕실이 있는 건데, 부부 욕실은 그래도 또 괜찮게 해놨죠. 근데 이상하게 가족 욕실이 조금 별로네요. 별로고, 그리고 여기를 아까 봤었나요? 여기 뒤에 부분까지가 VR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공간이 달라 보였네요. 그리고 방을 하나를 또 보면, 작은 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슬라이딩으로 하면 알파룸으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방, 여기는 큰 방,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공용 욕실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공용 욕실. 확실히 부부 욕실보다 여기가 조금 못해 보이네요. 여기는 너무 찍어낸 욕실 느낌이고. 그리고 방에 하나 더 보면 아까 그 주방 쪽에서 있는 이쪽에 있는 작은 방. 여기 아무리 봐도 팬트리로 쓰게 될 것 같은 방. 광으로 쓰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이 있네요. 그래서 구조가 막 저는 완전 좋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아마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 놓고 가서 보면은 뭐 구조가 좋든 안 좋든 큰 집이어서 뻥 뚫려 보이고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주방과 거실의 얼굴인 아일랜드와 식탁과 뭐 이 등, 그리고 옆에 장식장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업체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 편한 세상 검단 어반 센트로는 굳이 보지 않을게요. 큰 특징이 없어요. 근데 여긴 전 세대가 20평대잖아요. 근데 20평대 펜트 타입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거랑 똑같은 구조로 실제로 된 거를 본 게 있어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저랑 무관한 데인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데거든요. 임대 수익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더없이 좋은 오피스텔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궁금해하실 84 펜트하우스 타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피스텔이라 84 펜트가 신발이나 그 20평대 아파트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겠네요. 근데 얘네가 그 베란다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슬라이딩 도어 있고 여기 베란다. 모든 방이 이쪽권을 가지고 있어 이곳에서만 보실 수 있는 쾌적함을 느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거실은 개방감이 탁월하네요. 3인 4인 가구가 생활하시기에 충분한 거실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기본 제공됩니다. 화이트톤의 앞도어리 시공되어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으며 주방과 마주보고 있어 가족 간 소통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작은 방입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는 적당한 크기의 방으로 자녀방이나 개인 서재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발코니가 쭉 연결돼 있다고 그러고 요 끝에부터 작은 있네요. 방까지 다. 드레스로 마련되어 있어 옷 수납이나 관리에 부족함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거실. 전세대 유해물질 발생을 막기 위해 폴리프로필렌 마감 시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LED 조명 등 사용으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다가오네요. 아, 이거 소리를 어떻게 없애는지 몰라서. 좀 지나가 볼까요? 문을 열고 펜트하우스만의 특권이라 볼 수 있는 야외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펜트 타입 20평대가 요런 감탄사가 절로 나올 뷰가 법한 될 것 널찍한 테라스로 같아요. 아낌없는 영구 조망권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차 한잔을 마시면서 도심 속 멋진 야경을 저 즐길 수 있다는 끝까지 점이 쭉 현장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베란다가 있는 거죠. 20평대 펜트는. 해당 현장은 수인선 인하대역과 승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인주대로 수도권 제2순환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입이 빠른. 제가 여기를 몇 주 전에 우연히 원래는 추석쯤에 부평 해링턴 오피스텔 그거를 미계약분을 계약을 할까 하고 했었다가 그거를 포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 해링턴 했던 그 팀이 여기가 지금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펜트 타입을 묶어뒀던 거를 풀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러 갔었거든요. 펜트 타입도 보고 투룸 타입도 보고 원룸 타입도 봤어요. 봤는데 그때 봤을 때는 뭐 20평대 펜트 굳이 이렇게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은 사실 솔직히 들었어요. 이게 뭐 포베이라고 해도 향이 중요해서
제가 봤던 타입은 이 향은 아니긴 했는데 남향이면 확실히 환하게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복도식으로 요런 복도식으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집을 포베이로 설계를 하느라 이렇게 가로로 길게 평면을 놓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복도식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좀 선호하지 않아서 공간이 낭비가 되고 동선도 낭비되니까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그랬고 그리고 막상은 이게 나와보면은 조금 시원해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은 이게 그렇게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들더라고요. 뭐 희소성이야 있다고 치더라도. 근데 요새 뭐 야외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애들 어린집은 좀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평대 펜트 뭐 서비스 면적이 있으나 여기를 막을 수 없으니까 야외 공간이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동이 가능. 여기 검단 어반 센트로 여기도 비행기 지나다니고 그러는 동네여갖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굳이 펜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아이파크도 청라 아이파크도 펜트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나마 뷰가 또 이제 바다 뷰가 나온다고 하니까 펜트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20평대 펜트는 저구조로 다들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구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브라운스톤. 저는 브라운스톤 실거주 의무 없어서 좋게 봤고 제일 풍경채 요것도 실거주 의무는 없으니까 요것도 보시고 어 그러네요. 그리고 근데 실거주 의무가 있는 여기 어디야? 검단 어반 센트로나 아니면 청라 호반베르디움이랑 시티프라디움 얘네들은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현재 무주택이어서 6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치면 40% 금액은 내가 내 돈이 있든 아니면 뭐라 그래야 돼? 신용대출이든 해서 40%는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게 1억 미만이어야 되고, 신용대출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검단 어반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얘네가 제시하는 소득 수준에 맞는 사람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10% 계약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중도금을 또 10%를 잔압을 해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20% 계약금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여서 기간이 텀이 조금 있겠지만 그래서 검단 어반센트로는 그런 부분 자금 계획까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거주 의무가 있고 전매 제한이 있고 그리고 청라 여기도 전매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자금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거주 의무랑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조금 빡빡하게 해서 써볼까 하다가 괜히 또 그거 믿고 했다가 뭔가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럴까 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재당첨 제한 같은 것도 걸리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다 엄청 체크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묻지마 지원하지 마시고 그리고 힐스테이트 초월도 이제 많이 지원하실 것 같긴 한데 현재 무주택인 분들은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힐스테이트 초월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서울이나 인천의 요지에 이미 조금 아니면 검단이든지 앞으로 또 분양할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인프라가 조금 애매한 힐스테이트 초월 거기가 또 전세가율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매매가도 그렇고 그래서 초월은 먹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굳이 생활권이 아니신 분들은 무주택인데 통장을 써가면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미 유주택인 분들은 초월해도 되죠. 근데 아닌 분들은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쪽으로 기다려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모두 당첨 기원하고요. 저도 넣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송도는 넣어보고 싶네요. 처분 조건으로.